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종잡을 수 없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동반한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은 말 한마디죠. 예, 딱 말 한마디입니다. 뭐 지난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 뭐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는데, 뭐 저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오장 들어서 조금 돌리다가 장 마감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했었죠. 근데 그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지금 뭐 하루 종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시장은 플러스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분들 얘기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다 반응하다가는 이거 주식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미래 성장성 있는 종목들 찾아서 쫓아가지 말고 저점에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서 보시면 이 시장에서 아마 가장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매달 좀 정리를 하는데 2월 달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조 7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요게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초반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플러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를 팔고 선물 시장에서 1조 7천억 정도를 팔면서 이렇게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말 한마디,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다음 주 만기니까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급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탄력 있게 올라가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이렇게 좀 괜찮은 분위기라고 뭐 종목별로 쫓아가는 매매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릴 텐데, 방산하고 로봇, 그리고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 쪽을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젤런스키가 그 미국까지 그 도장을 찍으러 갔죠. 광물 관련해 갖고 뭐 우리 광물 니네한테 뭐 권리를 넘겨줄게 준다라는 그런 계약서에 서명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기서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했었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젤런스키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오니까 뭐 그 옷 갖고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굴욕을 당했죠. 뭐 국가 정상이 그래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굴욕을 당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유럽 정상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일 겁니다. 젤런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태라면 러시아가 만약에 뭐 그쪽에 또
더 욕심을 낸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그런 아마 위기감이 이 유럽 정상들을 굉장히 각성시키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국방 이런 데다 신경을 안 썼죠. 흔히 우리가 GDP의 1% 정도를 국방비에 투자하면 뭐 평온한 시기, 그리고 GDP의 2% 정도를 그 국방비에 쏟아부으면 이거는 분쟁 지역 같은데, 그리고 GDP의 3% 이상이면 이건 뭐 전시 상황이나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 국가에서는 GDP의 2%, 지금 2% 충족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2% 정도는 방위비에 투자를 하려는 다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압박은 6개월 안에 2%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또 3%, 최대 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최대 5% 이렇게까지 올렸을 경우에는 진짜로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연 한 370조 정도 유럽 쪽 방위비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방산 시장, 무기 시장들은 엄청나게 커져가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늘 말씀드리던 대로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제도 괜찮은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산주들은 어제 워낙 좀 급등하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오늘도 한 3.1%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적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적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천궁이라는 미사일이 있죠. 이게 지금 최고의 방패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막 때리잖아요. 팔레스타인도 때리고 가자지구도 때리고 이란도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들이 우리한테 뭘 쏘더라도 우리는 다 요격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쪽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천궁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무기 체계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런데 성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못지않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방패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창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요거도 마찬가지 컨트롤 타워가, 좀 생기게 되면, 작년에 미국에서 오고 가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비공이라는 대한미사일, 미국 수출길이 아마 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공이란 무기 체계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차에 싣고 다니면서 북한이 상륙할 때 그 고속정들 이런 거를 공격하는 용도로 개발했는데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2019년도부터 배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개량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8월 달에 림팩 군사훈련에서 마지막으로 시험 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해군 참모총장도 왔었어요. 그때 실험을 해보고 이상 없으면 우리 도입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최종 실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이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라면 약 5조 정도 규모 5조 이상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비공이 미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게 된다라면요, 어느 나라인들 이 무기 체계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LIG 넥슨 같은 종목은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방산주 중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되게
못난이 짓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가 못난이 짓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작년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수주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수주를 한 게 한 4조 9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았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탄력 있게 올라왔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올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이 퍼밸류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이렇게 추천해드렸을 때 그때보다 5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 3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좀 시끄러워지면서 독일의 전차 만드는 기업이죠. 레오파르트 전차를 만든 라인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퍼가 88배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낮고요.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 요런 쪽도 올해 말 기준치로 보게 된다라면 한 2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있는 이 방산 기업보다 저평가 매력도 있어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올해는 올해는 한 8조 4천억 정도는 수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얘기가 오고 가던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레이시아, 우즈벡, 페루, 그다음에 중동 쪽에 사우디, UAE, 이런 쪽, 이라크,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일정 부분 수주가 있을 걸로 대규모 수주가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도 좀 지금 바로 쫓아가기는 전고점 근처니까 조금 그렇고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야인시대나 제프로 자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길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 노려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그때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봇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는 여러분들 성장성을 얘기를 하면요. 이건 가늠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커질지 아직까지는 진짜로 가늠이 안 돼요. 지금 한 가지 사회 현상만 보더라도 다들 좀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프면서 오래 산다. 안 아프면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시대입니다. 일은 못하지만 이게 간병은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봇 쪽들 같은 경우는 간병하는 그런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고령화가 된다라는 거는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한 7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24만 명대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향후에는 이 로봇이 다 커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가늠조차도 안 되는 성장성이니까요. 로봇 섹터는 좀 크게 본다라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었습니다. 25% 정도 상승했네요. 자, 요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력해서 그 서비스 로봇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에 이 클로봇에
저 소프트웨어를 입히겠다라는 얘기죠. 참 이 클로봇도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야인시대에서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7,000원대였는데 지금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이 로봇 주식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간에 협동 로봇도 거의 뭐 탑 수준에 있는 거고 있는 기업이고 서비스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금은 회수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저 매수한 거는 그냥 2만 원대 매수한 건 그냥 두는 거고요. 작년에 매수하신 것들 이런 것들 원금은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회수를 하시고 새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좀 노려서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보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당히 큰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원익홀딩스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때 저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 WS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되게 작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뭐 저 의약품이나 아니면 저 의료기기들 이런 것들을 좀 도소매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지메디 로봇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 뭐 지분 60% 좀 넘게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만든 수술용 로봇이 복강경 수술하는 로봇인데 유봇이라는 복강경 수술 로봇이 있는데요. 요게 저 미국에서 자궁 거상기 미국 특허를 1월 달에 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가총액 5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면 뭐 당연히 적자일지 알 텐데 적자가 아니에요. 뭐 작년에도 한 영업이익 39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뭐 회사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 쫓아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뭐 이런 것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딱 하나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시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어서 약 지금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게 118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은 1496원이니까 요거는 올해 한 5월 달 전까지는 전환이 안 될 거고요. 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쪽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I 다음은 양자 컴퓨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로봇 주식들을 관심 가질 때 그럴 때 처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강남에 뭐 카페에서 얼음 깎는 기계 로봇이 나왔다. 그리고 로봇이 치킨을 튀긴다. 이런 얘기가 2018년, 19년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종목들을 보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발굴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양자 컴퓨터에 요. 그래서 이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중국에서 105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100조 배가 빠르다 그러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부분에 연관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그거고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얼마 전에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1000큐비트가 넘는 양자 큐비트를 1년 정도 전에 출시를 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QS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 이 양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큐비트, 양자 큐비트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극저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 273도, 마이너스 273도의 온도가 필요한데요. 자, 거기서 쓰는 양자 칩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MI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양자 컴퓨터 냉각 모듈 쪽에서 전 세계에서 99%를 차지하고 있는 게 스웨덴 기업이에요. 롤 노이즈 팩토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99%의 냉각 모듈을 극저온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 같이 MMI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MMIC 같은 경우는 또 그 양자 컴퓨터 만드는 기업들 이런 쪽에 공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내용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830억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작은 기업이에요. 자, 원래는 이 QSI는 자율주행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하던 기업인데 좀 움직이던 기업인데요. 제가 과거에 좀 매매를 하다가 2023년도에 적자 나는 거 보고 관심을 뗐었는데요. 작년에 2024년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괜찮은 회사니까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AI 다음 성장 동력이니까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면 템베거 이런 쪽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QSI 말씀드렸고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대의 변화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미래를 고민하고 1등주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관찰만 하고 있으면 끝입니다. 지금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지금 17배, 18배 이렇게 난 상태에서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시대의 변화를 읽으시고 미래 가치를 고민하시고 1등주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